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사당화 논란과 공천불이익 등에 반발해 당에서 갈라져 나온 비명계 세력들과 이준석이 만든 개혁신당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들 중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지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곧 국민의힘의 어부질이 승리를 부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로 인해 야권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지역구가 최소 10석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구도가 짜여져 있고 또 여론조사상 어떠한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길래 이런 분석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지 아주 상세한 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제3지대라는 말입니다. 거대 양당,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두 축으로 보고 나머지 세력을 칭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제3지대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3지대라는 말이 등장했죠.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뛰쳐나와 개혁신당을 만든 이준석 세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세력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런 분류도 모호해진 게 이 두 세력이 짬뽕됐다가 또 갈라지게 됐고, 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결행한 설훈, 홍영표, 전병헌 등이 제3지대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난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통칭하자면 야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또 야권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세력의 경우 물론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에 더 큰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3지대 세력과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지역구 후보로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악감정을 가지고 나와 신당을 차리고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선거 막판, 야권 단일화 같은 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3자 구도의 지역구에서 이들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며,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 후보 둘 중 어느 후보의 표를 더 잠식할 것이냐라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제3지대 후보가 비단 2~3%의 득표율을 올린다고 해도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 2019년 4월에 열린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패했는데 그 표 차이는 불과 504표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수정당 쪽인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가 가져간 표가 838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2022년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8,913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개표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그런 결과였죠. 그런데 두 후보의 초접전 승부 사이에서 3위를 기록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여 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보수 후보 단일화를 망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유독 이번 총선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상세히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까지 3자 구도가 짜여진 선거구는 무려 66곳에 달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13일 기준 전국 254개 선거구 중 3자 구도가 형성된 곳은 62개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구도는 50개, 국민의힘 민주당 새로운 미래 구도는 12개로 나타났는데요.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후보를 낸 선거구는
광주 북을 뿐입니다. 양당 사이에 어떤 무언의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3자 구도를 위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후보를 겹치지 않게 공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는 조만간 인천 부평 을의 홍영표 의원과 서울 동작갑의 전병헌 전 의원 또한 신경민 전 의원을 공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설 경기 부천을의 30의원까지 더하면 3자 구도는 무려 66개 선거구에 이르는데요. 두 정당은 각각 7, 80명의 지역구 공천을 공언했기 때문에 전체 선거구 절반인 120여 개 선거구에서 3자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3자 구도가 전체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타격을 받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3지대 정당이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선거에 임하는 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반윤을 기치로 내걸면서 중도 표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준석과 천하람, 허은하 정도를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이 거의 민주당 소속이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신당 조홍천 후보에게 국민의힘 성향 유권자가 표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 성향 유권자가 표를 줄 수 있을까요? 또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나 양양자 후보에게 국민의힘 성향, 보수 성향 유권자가 표를 과연 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민주당 쪽 성향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를 다소나마 더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쪽 공천을 받고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더더욱 그렇겠죠. 따라서 민주당에 더 불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제3지대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후보 사태를 고심해야 할 만큼 매우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JTBC가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경우 개혁신당 금태섭 4%로 나왔고요.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진 개혁신당 양양자 의원의 경우에도 지지율이 4%에 그쳤습니다. 또한 YTN이 어제 발표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정의당 출신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2%의 정말 참혹한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니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은 과연 얼마의 지지율을 기록할까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 즉 인지도가 좀 있는 인사들의 지지도가 이 정도이니 나머지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인사들의 출마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전병헌 전 의원의 경우 동작갑에서 17, 18, 19대까지 3선을 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서 인지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동작갑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전 전 의원의 출마로 이번 총선에서는 결과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금배지를 거머쥐었지만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인해 표가 분산이 되면서 2위 새누리당과 득표 차이가 2,001표 1.8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서울 성북갑에서는 현역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인 이종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유승희 전 의원의 3자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성북갑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입장에서는 성북갑에서 재선을 한 유승희 전 의원의 출마가 굉장히 신경 쓰일 것입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부평갑 을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성만 홍영표 의원이 각각 무소속과 새로운 미래 당적으로 재선과 5선에 도전하게 되고 경기 부천 을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 그리고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 세종시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종민 의원 모두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지역입니다. 제밖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도 민영배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서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와 3자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전현직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소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제3지대 소속으로 대거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이와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탈당해서 제3지대로 나오는 경우 민주당이 초강세인 지역도 졸지에 접전 또는 근소 열세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사표 방지 심리 등으로 표심이 거대 양당에 쏠리는 탓에 제3지대 후보가 당선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가 정해진 만큼 곧이어 나올 3자 구도 지역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선거 판세를 점쳐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